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거는 AD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AD 변환. 앞에 있는 A는 아날로그, 뒤에 있는 D는 디지털의 의미예요. 그래서 AD 변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AD 변환이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AD 변환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용어가 또 우리 자동화 분야에서도 AD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PLC 같은 거 이제 지금 하고 있겠지만 PLC를 지금 디지털로 단순하게 온오프 입출력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되면 우리가 외부에 있는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값을 계측하거나 인식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별도의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할 수 있는 AD 모듈을 써야 되죠. 그래서 아날로그 센서를 연결을 해서 그걸 통해서 현재 외부의 압력이 뭐 몇 바다, 유량이 몇 리터 퍼 미닛이다, 뭐 온도가 몇 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단순하게 온오프로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죠? 뭐 현재 온도가 몇 도다라는 것을 그냥 온과 오프로만 나타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변하는 값들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왜 디지털로 만들어요? 왜?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니까, 디지털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문자를 송신하는 그것도 한번 해봤지만 컴퓨터는 F자가 뭔지 R자가 뭔지 숫자 1, 2, 3이 뭔지 몰라요. 그 자체로는 모릅니다. 컴퓨터는 뭘로 바꾼다고요? 다 0과 1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로만 바꿔줘야지만 얘가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거는 우리가 규칙을 정해 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컴퓨터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그런 가변적인 아날로그 값을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이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제일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첫 번째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 외부에 있는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자연 중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값들은 바로 어떤 제어기가 또는 컨트롤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값으로 우리가 바로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보통 그런 역할들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외부의 자연계에 있는 어떤 뭐 밝기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농도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값들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거는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센서란 놈이 하는 거죠. 센서가, 그죠?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들이 그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변화량들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그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0V, 전류로 한다면 뭐 4에서부터 20mA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영역의 전압 전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센서가. 그럼 이제 PLC나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이런 제어기들은 그 센서가 주는 시그널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날로그 신호가 저렇게 들어오면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죠. 샘플링.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한 시간 주기로 값을 하나씩 취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샘플링이에요. 하나씩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뽑아내는데 그걸 뭐 아무런 시간의 어떤 제약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주기로 샘플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막 이렇게 이제 가변적으로 변하는 값인데 어느 순간에 일정한 시간 주기로 값을 뽑아냈을 때 어떤 때는 3.0이 나오고 어떤 때는 1.4가 나오고 어떤 때는 6.2가 나오고 그죠? 이런 다양한 값들이 뽑아지겠죠, 그죠? 근데 그 뽑아진 값을 그대로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인식할 수 있느냐? 바로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보시면 뭐
뭐 지금 현재는 여기 소수점 한 자리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값을 정밀하게 딱 우리가 뽑아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6.25, 327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들이 쫙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양자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과정이 양자화예요. 그래서 양자화의 과정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소수점 잘라버리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잘라버리고 다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수로. 자, 그래서 3.0은 그대로 3으로 1.4는 밑으로 내려서 1로 6.2도 밑으로 내려서 6으로 2.8은 위로 올리면서 3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올림하거나 내림하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정수화로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양자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그걸 부호화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봤죠? 0은 0이고 1은 뭐 000, 1이고 2는 0010 0이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0과 1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바꿔 주는 거예요. 이진수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호화의 과정이에요. 부호화. 그렇게 부호화가 되면 그 신호가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0과 1로만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코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의 AD 회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제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뭔가를 코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이렇게 디지털로 환산된 값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0101을 봤을 때 눈으로 딱 보면 이게 어떤 숫자 값인지 우리 바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10진수의 숫자로 얘네들이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세로 쭉 보시면 0에서부터 5V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아두이노가 지금 현재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압의 범위는 0에서 5V예요. 0에서 5V. 그 0에서 5V가 들어올 때 그 값이 어떤 값으로 환산이 되느냐? 0에서부터 1023이라고 하는 값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1023.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모니터링을 했을 때 1023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은 5V구나 라고 이렇게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통해서 저거를 그 실제 아날로그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면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아날로그 리드.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이 그 함수들의 명령의 형식이 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죠? 디지털 값은 디지털 리드, 디지털 라이트.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값은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함수의 패턴을, 이름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0에서 5V 값이 0에서 1023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0에서 1023 몇 비트예요? 얘는? 0에서 1023. 우리가 이제 개수로 하면 모두 1024네요. 그죠? 0까지 포함하니까 1024의 가지수. 그러면 2의 몇 승으로 했을 때 1024가 나옵니까? 2의 10승이죠. 그죠? 2의 10승 맞죠? 네. 2의 10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서 인식하는 모든 그 어떤 뭐 해상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단위의 크기들은 다 이렇게 2의 승수를 가지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0에서부터 5V는 0에서 1023으로 이제 인식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변 저항 하나를 쓰고 있어요. 가변 저항. 자, 가변 저항. 우리가 이제 저 가변 저항을 뭐 일반
가변 볼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포텐시오미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변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값이 가변되는 거죠. 우리가 돌리는 거에 따라서 가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변 저항 뒤쪽에 이렇게 딱 보시면 숫자 값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는 10K라고 써져 있나요, 지금? 네, B10K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래서 10kΩ짜리입니다, 10kΩ. 자, 10kΩ이라는 것은 가변 저항 양쪽 그 다리 3개 중에 양쪽 2개의 다리를 저항값을 측정을 해보면 10k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다리를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아날로그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다리가 결국은 가변된 저항값이 측정되는 곳입니다. 자, 아날로그 채널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쓰고 있는 우노 같은 경우는 A0부터 A5까지 모두 6개의 아날로그 입력 채널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데 쓰면 되는데 그냥 A0에다 한번 연결해 보세요. A0. 모두 다 성적이 A0는 나와야 될 텐데. 자, 가변 저항의 볼륨을 한쪽으로 다 돌리게 되면 저항값은 0이 돼요. 0. 저항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네. 또 반대쪽으로 다 돌렸을 때 그 저항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 10kΩ이라고 하는 저항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셋업 부분은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이제 우리 시리얼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serial.begin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루프 함수 내부에다가 우리 아날로그 값을 읽어서 그 현재 읽는 그 값을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외부의 값을 읽는 거는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지금 뭘 읽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다 연결했습니까? 각각 뭐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이제 저는 A0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0라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셔도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define을 통해서 뭐 A0를 뭐 포텐셔미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별명을 지어 주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0에다가 연결된 값을, 들어오는 값을 읽어보겠다. 자, 그 다음에 시리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D 에다가 value 이렇게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AD value 요 값까지만 이렇게 넣어 주시고, 두 번째는 print ln으로 이제 자리 바꿈을 넣어 줍니다. 자리 바꿈 넣어 주시고 여기다가 그 값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 아날로그 리드한 요 값이 어딘가에 저장이 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날로그 리드한 이 값을 어떤 하나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int로 선언을 하나 해주고, read value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읽어드린 값을 read value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다가 지금 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이놈을
프린트 ln에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딜레이를 써서 0.5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값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볼륨을 돌릴 때마다 값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최대가 1023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예, 0으로 나오겠죠. 그죠? 예. 들어오는 값이 0에서부터 5V까지 들어올 때 환산된 값은 0에서부터 1024라는 값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실제적인 물리값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이 0에서부터 5V인데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그 0에서부터 5V라고 하는 실제 수치를 우리가 이제 알고 싶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전압값을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5 나누기 1023 하면은 0.0004887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끝자리까지 반올림해서 0.00488 자, 0.00 여기에 0.00488 곱하기 A0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값은 결국 들어오는 값에다가 요 값을 곱해주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들어온 요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 읽은 요 값을 우리가 조금 전에 0.00488 곱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곱해주거나,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먼저 그 기울기를 환산을 해서 이렇게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요 수식을 보면 5 나누기 1023 곱하기 A0죠. 그죠? 예. 이거랑 똑같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줘도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뭐죠? 5를 곱해주고 나누기 뭘 해줘요? 102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과의 값이 정수가 아니라 소수점을 포함하는 실수값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티저가 아닌 플로트 데이터 타입을 플로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지금 보시면 뭔가 소수점이 나오긴 나오는데 자릿수가 두 자리가 있긴 있는데 안 바뀌죠. 그죠? 지금 안 바뀌죠? 왜 이럴까요? 소수점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안 바뀌죠. 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숫자 값을 써줄 때 내가 실수값으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소수점까지 붙여서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처음부터 그냥 이미 연산된 값을 소수점짜리로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숫자에다가 소수점을 붙여서
연산을 해줘야지만 결과값도 동일하게 이제 실수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